공동체 라디오. 네. 갑자기 네, 아주 활기차게 열어봤네요. 네, 시민 제작자에 의한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이 절실하다는 요청으로 시작한 방송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박다은입니다. 함께 진행해 주실 전주 FM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진행자께서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제작 진행하고 있는 최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는 시민 제작자 한 분 한 분이 가진 감성이나 개성만큼이나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뭐 지역 이야기, 책, 음악, 영화, 다문화, 뭐 오디오 드라마까지 굉장히 골라 듣는 재미가 있는 방송이잖아요, 또. 그럼요. 맞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 독서를 하거나 하루를 정리할 때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은 두 프로그램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밤의 음악제 시민 제작자 허주홍님, 그리고 마음 그늘터 시민 제작자 보현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 주 금요일 오전에 기분 좋은 햇살을 닮은 전주 시민의 마음이 쉬어가는 그늘터 산책 안내자이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를 가꾸고 있는 DJ 보현입니다. 엉킨 마음의 공기를 천천히 환기해 보는 시간으로 매달 첫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여러분과 만나고 있어요. 오늘은 DJ가 아닌 게스트로 자리에 앉으니까 편하기도 한데요. 긴장도 많이 되거든요.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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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8시에 격주 본방송, 격주 재방송으로 만나는 사심 가득 담은 B급 클래식 공연 전문 방송 한밤의 음악제를 만들고 있는 허주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목소리 너무 차분하지 않으세요, 다은님? 그러니까요. 아까 분명히 긴장했던 것 같은데 이제 네. 슛 들어가니까 이제 긴장을 아예 다 이제 놓아버리신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차분한 두 분 좋습니다. 네네. 두 분 오늘 이렇게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자 두 분이 한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혹시 두 분은 평소 서로의 방송을 알고 계셨나요? 네, 저는 평소에 마음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책을 종종 읽는 편인데 마음 그늘터는 제목부터 내면을 다루는 방송이라는 게 마음에 닿아서 금방 기억하게 됐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알고 나서 바로 기억한 방송 중 하나입니다. 보현쌤의 차분한 목소리와 이야기에 많은 힐링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네, 칭찬. 맞아요. 보현님은? 네, 저도 사실은 방송으로 먼저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공동체 라디오 웹을 통해서 한밤의 음악제를 자주 들었는데요. 클래식이 저에게는 조금 어렵고 낯선 장르였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클래식 음악에 귀를 열게 해주는 방송이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목소리로만 뵙다가 지난달 제작자 회의에서 처음 실물 영접을 했는데요. 목소리만큼이나 참 따스한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함께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두 분 맞아요. 방송을 서로 알고 계셨단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전주 공동체 라디오 시민 제작자분들이 자기 방송만 듣고 맞아. 채널을 돌린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맞아, 한번 맞아. 여쭤봤어요. 심지어 자기 방송도 본방을 안 듣는다는 소문이 두 분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같이 정말. 출연하셨으니까
서로의 방송을 사전에 좀 청취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아유, 네네. 좋은 아 자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네. 분위기가 아주 훈훈하네요 저희. 네네. 그러니까요. 두 분의 방송은 저도 이번에 제작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편을 듣고 왔는데요. 두 분 방송이 형식과 소재는 조금 다르지만 저는 두 분 방송을 듣고 나니까 공통적으로 좀 차분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또 일상하면서 이렇게 계속 듣기 좋은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방송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희로애락이 있는지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코너 가볼까요? 우리 방송을 소개합니다. 우.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시민 제작자들은 직접 방송을 기획하고 각자가 가진 이야기와 관심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이 어떤 방송을 제작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현님 먼저 시작할까요? 아 주홍님?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나요? 그럼 저부터 얘기할게요. 네. 네네. 전 제 취미인 클래식 공연 보기 그리고 클래식 공연장을 목적지로 삼는 여행, 또 미술관과 클래식을 연결하는 이야기를 담는 방송입니다. 클래식 팬이 들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팬이 아니더라도 연주가 주는 장인 정신과 공감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어요. 음. 일상이 예술이라는 기획 아래 시작을 했고요. 우리 삶 하나하나가 예술과 맞닿아 있고 결국 어떤 도구로 예술을 만나느냐 이걸 좀 청취자들과 만나고 싶었어요. 그 도구 중 하나가 음악이고 저는 클래식을 통해 청취자들과 일상 속에서 만나고 싶었고요. 쳇바퀴도는 매일에서 잠시 여행을 음. 떠나듯 음. 이렇게 청취자들과 만나고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음. 클래식 공연 보는 거 실황으로 이제 직접 네. 보러 가시는 것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꾸준히 다니고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여기가 음. 전주니까 쪼끔 더 네. 그런 공연 소리를 하는 공연을 만나기가 쪼끔 용이한 면도 있긴 하겠죠. 사실 예전보다 공연 횟수가 많이 줄었고요. 어. 전주가? 네. 클래식 음. 공연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부득이하게 좀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 가거나 오. 아니면 익산 예술의 전당에 또 좋은 공연을 많이 해서 맞아. 클래식 공연 많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다니고 있 그쪽은 아니시죠? 네. 클래식 쪽은 아니고 취미로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구나. 음. 그런데 서초동까지 찐팬이시네요. 네. 음. 그렇군요. 근데 이 한 가지 정보를 같이 나누자면 한벽 공연장이 전주에 있잖아요, 한옥마을에. 네. 그쵸, 그쵸. 우리나라 최고의 마티네, 그러니까 아침에 공연하는 걸 마티네 콘서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 클래스의 마티네 콘서트를 한명문화관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 전주에서? 네. 한병문화관에서. 네네. 그건 또 네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티켓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지금 30,000 원이거든요. 네. 근데 매달 하는 건 아니고 11 월부터 12 월까지 지금 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A급 연주자들이 네. 공연하는 음. 마티네라서 음. 전주 분들 각 공연장이 좀 비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네. 관람석이? A급 음. 공연인데도?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서울에서 보려면 한 100,000 원에서 50,000 원 사이 이렇게 오. 봐야 지불해야 볼 수 있는 공연인데 네네. 아무래도 그렇구나. 예술 공연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음. 네, 좀 저렴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 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가셔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네요. 이런 걸 알아야 그러니까 한다니까? 너무 좋은 소식인 것 네네. 같아요. 네. 음. 아침에 보는 클래식도 또 색다를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멋지네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그러면 이제 보현님? 네. 사실은 제가 그 질문을 음.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즉석으로. 사실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여기 개국할 때 공동체 라디오를 그 매주 이평강 씨 덕분에 안내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작자 그 프로그램 그게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그냥 파일럿 방송만 할까 하다가 제가 평소 때 메모장에 끄적임을 했었고 삼행시도 조금 지은 게 있었고 그게 거의 노트 한 권의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한번 나만의 방송을 만들어 봐도 괜찮을까?'
주저함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의 응원에 같은 기수 분들의 응원 덕분에 지금 23 회까지 지금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예. 오. 그래서 사실은 '제 글이 이렇게 방송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하게 됐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감정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 제가 오디오북을 쪼끔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인제 음.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용기를 내게 돼서 이렇게 제작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현님 저기 방송명이 마음 그늘터잖아요. 네. 마음에 그늘이 많아서 마음 어? 그늘터라고 방송명을 정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소문은 전 처음 들었는데요. 지금 즉석에서 만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네. 보통 저는 인제 저희가 이제 라디오를 우리가 흔히 이렇게 길 가다가 듣거나 그러면은 저게 내가 약간 위로가 될 때도 있었고 어떤 목소리라든가 어떤 단어에 '어 나도 그랬는데.'라는 그런 감성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늘터 마음에 좀 쉴 수 있게 그 마음 틈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그늘터가 되어 주고 싶은 방송이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마음 그늘터를 선정을 어 했어요. 어 예. 그늘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네. 정확히 알았습니다. 네. 정확히 알고 네. 있겠습니다. 그늘에서 쉬라고, 그늘에서 네. 쉬라고 네. 두 분이 또 마음 그늘터 이렇게 한밤의 음악제 제작을 하고 계신 내용도 또 들어봤습니다. 한밤의 음악제는 제가 두 분의 방송 소개도 읽어 봤는데 한밤의 음악제는 방송 소개 부분을 읽어 보면 사심 가득한 B급 클래식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고 인상적이었단 말이에요. 이 맞아. 질문을 선생님도 지훈 선생님도 질문으로 넣고 싶다고 뽑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B급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클래식이라고 하면 원래 쪼끔 어렵고 저는 엄숙한 분위기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심하고 B급 클래식 이 단어가 주는 게 굉장히 좀 새로웠어요. 그래서 의미가 좀 궁금했거든요. 먼저 제가 좀 뺀지를 하고 싶었고요. 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좀 많이 틀고 아. 싶어서 네. 사심을 담아서. 내가 만든 네. 방송이니까 뭐 내 맘대로지. 그럼요. 네네네네. 그래서 일단 많이 틀어 봤고요. 그래서 질문을 받고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심 담은 방송은 뭘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오늘. 공통의 목소리를 내는 방송이 있고 객관적인 목소리를 내는 방송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담는 방송을 의도했기 때문에 사심이라는 표현을 그때 썼던 것 같고요. B급도 마찬가지인데 음원을 주로 유튜브 공연 영상으로 쓰다 보니 좀 음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음질에 주의해 달라고 좀 안내 멘트를 그 오프닝 때 항상 하는 편이고 또 선곡을 할 때 그러니까 웰메이드만 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명 클래식이나 아니면 그 유명 그 레이블 연주자의 음악을 틀게 되는데 저는 좀 취미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뭐 우리 전주에 그 유명한 영재가 지금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의 영상을 또 찾아서 틀기도 하고 괜찮다. 네. 그러니까 굳이 유명 악단의 그 연주가 아니더라도 네. 뭔가 선생님의 주관적인 마음이 탁 꽂히는 맞아요. 편애하는, 네. 맞아요. 어떤 음악 버전이든지 음. 재생하는 방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뭐 좀 클래식 뒤에 대중음악을 틀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말러의 가곡 그러니까 소프라노가 막 아름답게 우아하게 인제 노래를 하다가 그 뒤에 뭐 락 음악이 남자의 락 음악을 하는 연결되니까 저에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서 틀기도 하고 네 그래서 B급 방송으로 좀 명명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사심 많이 담아서 많이 재생된 음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흐가 있고요. 바흐. 그리고 저는 김태영 피아니스트라고 또 한명문화관에 오래 연주하시는데 또 그분
연주를 좀 많이 틀었고 그리고 또 조성진 빼지기도 해서 아. 네. 조성진 음. 연주도 꽤 많이 틀었고 전 또 현악기보단 피아노를 좋아해서 피아노 곡을 좀 더 많이 틀었습니다. 음. 음. 네. 왜 그러니까 사심인지 다 해소가 네. 됐어요. 네. 해결됐어요, 전주 궁금증이. 공동체 라디오 안에서도 시민 제작자분들이 만들어가는 클래식 주제로 다룬 방송들이 몇 편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 한 3편 정도 있는데 달콤한 클래식이 있고요. 음.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네. 선생님 진행하시는 한밤의 음악제 이렇게 한 3개 정도가 클래식 파트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음악 장르는 뭐 클래식으로 갔습니다마는 그 주홍이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이 선호하는 그 음원들이 좀 맞아요. 네. 특이하시니까 특성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차별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보염심의 마음 그늘터는 방송 속에서 추억과 감정의 기록을 통해 나다움의 카드를 발견해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나다움의 카드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나다움의 카드는 이미 모든 분들 마음 안에는 사실은 내재되어 있었던 부분일 거예요. 음. 그런데 그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정서상 약간 그런 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살아온 세월 다들 각자 다르겠지만 다른 목소리는 되게 익숙해요. 그런데 저희도 녹음해서 알게 됐지만 저희 녹음을 제 목소리가 들으면 어색하고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정말 맞나?' 그래서 막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음. 저는 바로 이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늘 우리가 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목소리를 저희는 못 듣고 있잖아요, 저의 목소리를요. 그래서 그게 모두 각자의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자신과 함께 살아가곤 있지만 정작 자신을 가장 늦게 만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문득 해 보았어요. 음. 그래서 제가 그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에서 나다움의 카드라는 거는 그 늦은 만남을 조금 앞당겨 주는 초대장이라는 정의를 해 보았어요, 이 질문을 받으면서. 그리고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에서는 일기장처럼 각자의 추억을 연상할 수 있고 사색할 수 있는 거를 들여다보면서 '아 내가 이런 감정들도 음. 있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좀 만나는 시간을 조용하게 좀 가지고 싶은 방송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글과 음악이 나다움을 발견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되기를 바라면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 오셨 그러니까 두 분이 막 청산유수로 너무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럼 음. 결국에는 보현님께서는 나다움을 만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거네요. 선생님의 나다움을 만나기 맞아요. 위해서. 예. 그렇구나. 방송 네. 주제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나다움의 카드란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 그러니까요. 혹시 타로 카드 다루는 분과 친분이 있어 이 단어 쓰신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가요? 예. 네. 그분하고도 친하긴 하지만 네. 그분하고도 절친이시긴 하지만 네. 인제 나다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타로라든가 뭔가를 이렇게 보러 가는 거는 사실은 어 거기도 저는 나다움이 쪼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용실 할 때도 저희가 이렇게 머리를 만질 때도 그냥 저도 모르게 막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네에서 가장 큰 상담사 선생님들은 그런 미용사님들이 저는 말씀이 있죠. 네네. 가장 솔직하게 얘기를 들어 주고 입도 묵직하시고 약간 그런 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이야기를 잘 받아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주홍님과 보현님 두 분 방송은 음악 듣는 재미가 상당히 큰 방송이기도 합니다. 두 분 다 그날 방송 주제에 맞는 선곡을 되게 해 주셔 가지고 듣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보현쌤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프로그램 안에서 선생님의 마음 그늘터 코너가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너 주제가 바뀔 때마다 또 그거에 맞는 음악을 또 선곡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선곡도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래서 음악
선곡을 주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많이 신경 쓰는 분위기도 해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느꼈어요, 예. 들으면서. 그래서 그나마 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전달된 것 같아서 쪼끔 힘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음악을 제 코너를 크게 말씀을 드리면 4 개의 코너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휘로 빚은 감정사전, 월간 보연심, 문장이 머무는 비느자, 그리고 마음 그늘터 찾기까지 4 개의 작은 코너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코너들을 채우는 건 다름 아닌 제 일기장이 밑바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곡은 제 메모를 두고 끄적였던 문장들과 가장 주파수가 잘 맞는 가사를 엮어내는 작업이에요. 가장 공을 들여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꾸미지 않고 가장 솔직하게 적어낸 일기가 밑거름이 될 때 그 진실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사 하나하나를, 그 단어 있잖아요. 제 글 속의 단어를 하나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색을 해서 노래 가사를 일일이 다 정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까 그 클래식 그 옆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되게 보석을 발견하는 기분이 드는 노래들이 가끔씩은 있어요. 음. 예. 그래서 그런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게 느껴지는 음.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어. 주홍님께도 여쭤봐야죠? 그럼요. 주홍님 클래식 하면 음반도 있는데 맞아. 공연 음악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레코딩과 다른 공연만이 주는 공기가 있는데요. 공연장마다 또 구조와 마감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또 음향이 다르고 음. 또 지역이 주는 공기가 또 다르고 음. 또 관객들 그날 어떤 관객이 왔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주자가 같은 프로그램으로 뭐 여러 도시를 순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쵸. 공연장마다 또 연주가 달라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 소리도 달라지고 또 그때 해석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나는 그런 감정선이나 그 느낌들이 또 달라지는 그게 바로 공연의 매력인 것 같아요. 현장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음원보다 저희가 라이브를 접했을 때 그때그때 다르잖아. 현장 그렇죠. 분위기나 또 내 마음에 따라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 네 맞아요. 음. 현장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공연 음악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곡의 다양한 공연이 있었을 것인데 그중에서 송출할 때 그 버전으로 선택하는 뭐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 대본 쓸 때 기본 구성이 있잖아요. 음. 그 기본 주제. 그래서 뭐 계절, 날씨, 뭐 기념일 같은 흐름에서 오는 제가 만나는 감정들이나 뭐 사건들이나 뭐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그 음악을 인제 매칭되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고른 다음에 이 음악이 또 다른 청취자들과 같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가 아닌가 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능 기간이면 뭐 응원이 될 만한 곡들 음. 그리고 뭐 오늘처럼 한여름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면서 이 풍경에 어울리는 곡을 또 생각해 보고 또 제주항공 때는 추모곡으로 자주 연주되는 곡들을 좀 골라 음. 봤는데요. 또 5.18 쯤에는 비슷한 정서를 또 가진 곡들이 있더라고요. 뭐 윤희상 작곡가의 광주의 영원히 뭐 멀리 유럽에서도 좀 비슷한 사건을 음악으로 남긴 야나체의 피아노 소나타 1905년 10월 1일 같은 그 음악들이 있고요. 음. 제가 이 중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유럽 사람들은 1700년대에도 헤비메탈을 들었나 봅니다. 오. 오. 이 한 곡에 폭염도 오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장마도 오고 폭풍도 좀 불다가 홍수도 나고 다 했습니다. 비발디 사계중 여름, 비발디 작품 번호 8번, 곡 번호 1번 중 3악장, 비발디 작품 번호 315번 연주의 베르사유 왕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지휘와 바이올린 솔로의 스테판 플레브니악. 23년 3월 1일 대전 시립연정국악원에서 있었던 라이브입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시민 제작자에 의한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 오메가헤르츠에서 들을 수 있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아유, 네. 이렇게 두 분의 목소리로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 프로그램 안내까지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원래는 노래를 신청하신 사유를 묻고 싶었는데 사유를 또 곡을 아주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 가지고 네, 유럽의 헤비메탈, 네, 비발디의 사계, 여름 듣고 왔는데 제가 노래 소개를 해주시는 거 조홍님께서 노래를 소개해 주시는 멘트를 듣는데 공연이다 보니까 어느 날짜에 녹음됐고 어느 공연장이고 어디 오케스트라고 정말 소개 멘트가 긴 것 같아요. 근데 방송에서도 해 주실 때 원래 그렇게 길게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 발음 괜찮으세요? 안 힘드세요? 안 괜찮습니다. 그쵸. 안 괜찮을 것 같아. 네, 막 혀가 꼬이기도 하고 계속 꼬여서 녹음을 5번, 6번 할 때도 있고 멘트 곡 소개할 때 뭐 독일어, 프랑스어 네, 클래식이니까 다양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오. 발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클래식, 그러니까요. 독일어 발음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본 방송으로 들을 때는 감쪽 같아서 너무 유려하게 한 번에 슥 해주셔 가지고 네.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네. 같지만 사실 네, 5번, 6번 오류가 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 편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한 문장을 길게 이렇게 발음을 하시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렇군요. 시민 제작자가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이야기 가볼까요? 방송 제작과 진행. 이럴 때 힘들어요. 요요요요요요요.
방송을 기획하고 또 직접 녹음하면서 여러 시행착오와 각자의 힘듦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각자 방송을 제작하고 진행하면서 99% 즐거우시겠습니다만 1%의 또 힘듦이 있습니다. 좀 어떨 때 좀 힘든지 궁금하네요, 두 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발음이 안 돼 가지고 음. 네 5번, 그러니까요. 6번 네 그때가 가장 힘들고 정말 음. 그 시간 이게 우리가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그게 째깍째깍 시간이 가니까 음. 좀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대본을 써야 하는데 아이템이 생각나지 않을 때 아하.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제작 전에 미리 스튜디오를 요금하잖아요. 근데 전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좀 많이 마음이 쫓기고 음. 그리고 다 마쳤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멈출 때가 있어요. 무서워. 네. 무서워. 저 한 번 날린 적이 있어요. 안 돼. 음. 그 네. 다시 녹음하셨죠, 저도 그러면? 한 번 네네네. 있어요. 저도 어떡해. 한 번 있습니다. 경험이 날린 적이 너무 있습니다. 아깝다. 네네. 그때 가장 힘들었고 맞아, 맞아. 네.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그러면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땐 혹시 어떻게 타개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일단 웹서핑을 하고 뉴스를 봅니다. 뭔가 음. 그런 일상생활에서 소식에서 네. 영감을 소스를 얻으려고. 얻으시는군요. 네네. 그렇구나. 음. 그러면 보현님께서는 어떤 힘든 점이 또 있으시다면? 원고 쓰는 게 가장 힘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음. 네 제가 보니까 이제 제 방식으로 10 장의 A4 용지와 10 곡의 노래를 선곡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재 그리고 이제 그거에 좀 연관되어서 이제 제목을 정하고 그거에 맞게 매 달마다 그거를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인데요. 음. 예 그게 쪼끔 어렵기도 했어요. 예. 두 분 다 그렇구나. 혼자 진행하시잖아요. 그 공통점이 준비도 있죠. 혼자 하고 네. 녹음이든 라이브든 혼자 하시니까 그 1 시간을 꽉 채워야 하잖아, 맞아. 혼자서. 네. 그게 정말 힘든 일 같아. 맞아. 이야깃거리를 쉽지 않아. 만들어낸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요. 음악만 또 맞아. 보내 드릴 순 없고. 네. 맞아. 제 얘기 잠깐 해도 돼요? 어떤 경우 하세요, 힘든지? 하세요. 멘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입이 건조하니까 물을 중간중간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멘트를 하니까는 그 입안에 수분이 날아가야 되잖아. 근데 물 한 모금 먹었는데 오히려 더 침이 고이는 경우가 있어요, 멘트는 해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말을 내뱉기가 참 어려워요. 입안에 또 침이 오히려 건조한 게 아니고 너무 침이 촉촉해도 고이면 너무 그런 촉촉해도 경우가 좀 문제구나. 자주 있더라고요. 뭔지 보현님은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첫 멘트 할 때 반복적으로 했던 거 없으세요? 첫 멘트가 잘 시작이 안 돼 가지고 저는 첫 오프닝 멘트? 인사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쭉 가서 거기서 잘라내면 되는데 그게 익숙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구나. 네. 녹음 과정에서는 좀 그래요. 예. 오프닝 멘트. 네. 그래 맞아. 네. 맞아. 네. 저도 처음 말이 제일 안 맞아요. 나와요. 예. 제일 음. 막혀요. 제일 떨리고 예. 그것만 일단 넘어가면 시작하면은 문제가 쭉 없는데 가는데. 네 예. 처음 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오프닝 곡 틀어 놓고 박자 맞춰서 다양성을 말하는 방송 920411 시작합니다. 이게 오프닝 멘트거든요. 근데 그 박자 맞추는 게 지금도 어려워. 근데 이렇게 홍보하시면 안 되는데? 눈치챘어요? 너무 개인 홍보 방송으로 돼 가지고. 눈치채셨구나. 그러니까 네. 각자 이렇게 힘듦이 또 많이 있으시군요. 제가 마음 그늘터하고 한밤의 음악제 들으면서 또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마음 그늘터 방송을 들으면 위로도 많이 받고 그래서 들으면서 이제 진행해 주시는 보현님께서 평소에 일기나 메모를 정말 많이 쓰시는 분이 아니고선 이 방송이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기나 메모에 담긴 개인적인 감정과 추억을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과 나누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개인의 추억이나 이런 감정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거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그런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과연 이게 방송이기도 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이기도 했고요. 솔직히 지금도 개인적인 이렇게 제가 고민하는 제 방송에 이 마음터의 취지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일기와 메모에는 아주 사적인 감정들도 많이 담겨 있지만 그거를 좀 연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음. 각색되어 있는 부분도 많지만 그 각색은 아주 조미료처럼 쪼끔밖에 되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위로를 받을 때가 어 사실은 제 이야기를 꺼내야만 글이 술술 풀리긴 하더라고요, 첫 시작부터.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 방송도 희로애락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 희로애락을 겪잖아요. 앞으로 겪을 것이고요. 음.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조금 중심을 잡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마주해야 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찾아오기도 하고요. 겪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드러내지 못하고 끙끙 앓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감정들의 틈을 공감해 주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위로받을 때가 경험했던 그런 감정들을 공유했을 때 가장 위로가 저는 되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노출을 했었고, 덕분에 저도 좀 저 스스로도 치유가 됐었는데, 어느 분이 저는 그 사연이 너무 고마웠었어요. "아, 선생님처럼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그 음.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되게 감사했었고, 그리고 지인한테 사실은 털어놓는 것보다 저를 모르는 사람한테 한 번쯤은 털어놔도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거를 마음 그늘터 통해서 조금 대리만족 같은 거를 하셨으면 음. 좋겠다라는 그런 다리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고 있어요. 와. 저희가 정보나 사실만을 전달하는 뭐 기자나 아나운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시민 제작자로서 자기가 살아온 그런 경험치를 전달했을 때 소수라도 그걸 공감해 주시는 청취자 한두 분만 있어도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 기쁨이 어떤 건지는 시민 제작자분들 방송해 나갈수록 느낀다니까. 맞아요. 음. 제가 오늘 보현님 말씀을 듣고 약간의 힌트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책 이야기를 하면서 책에서 읽고 나서 느껴지는 제 감정을 얘기할 때 어디 그 선까지 말해야 되는지 어떤 에피소드까지 말해야 되는지 사실 되게 자기 검열을 하더라고요, 쓰면서.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냥 조금 자유분방하게 내려놔도 해도 되다. 네. 그렇게 크게 문제 없겠다 이런 네. 생각이 또 용기를 얻네요, 네. 또. 현대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감정을 못 밝히는 거, 안 밝히려고 하는 거, 꼭꼭 내 안에만 담아두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맞아. 받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것도 정말 치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인제 그렇게 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거의 음. 30 년이 넘었고, 원래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잘하고는 있지만 늘 듣는 입장이었고 말을 최소화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던 사람인데, 음. 제 말을 어쨌든 제가 꺼내야 그분들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마음 그늘터는 청취자에게 위로와 휴식을 전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신데요. 방송의 취지에 맞춰 제작자 스스로가 '내가 옳고다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없으세요? 내가 옳고 고다야 누군가를 좀 이렇게 힐링 해 줄 수 있지 않나? 또 이것도 편견일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그렇죠? 네. 저 이 질문 받았을 때 음. 되게 쪼끔 생각 많이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저의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올곧은 사람은 아니고요. 감정적으로는 좀 입체적으로 태어난 기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단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너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게 뭐 제 직감을 믿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제 방송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강요하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정답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저 역시 지금도 살아가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방송하면서 목소리 안 나올 때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삶의 여정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청취자분들도
저랑 같이 마음의 길을 걸으면서 한 사람으로서 같이 걷는다는 기분으로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위로라는 거는 완벽하게 뭔가 유명한 사람이 해주는 위로보다는 같이 울어봤던 사람, 음. 또 같이 고민을 지나온 사람의 진심에서 저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송을 만들 때 올곧은 진행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의 제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거를 제 거울처럼 청취자분들도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음. 그래서 그 마음의 산책을 혼자만 가지고 있던 거를 스스로가 좀 해줄 수 있는 그 길을 조금 밝혀주고 싶은 음. 욕심? 네. 그렇구나. 네네. 희노애락 참 좋은 방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방송 취지를 딥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음.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네. 시민 제작자의 마음은 시민 제작자가 안다. 그렇죠. 음. 네네. 어쨌든 간 그 보현님이 어떤 마음을 담아서 방송하시는지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되게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밤의 음악제로 넘어가서 클래식 음악은 그 한밤의 음악제 최근 에피소드가 여름을 주제로 한 클래식 음악을 담아서 이제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카테고리가 좀 음악의 카테고리가 작아서 여름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음악이 묶일 수 있다는 것도 좀 되게 신선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상을 해야 될까?' 뭔가 클래식 음악을 만든다고 제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듣는 건 듣는데 '이 감상 같은 거를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음. 되게 갑자기 상상을 하니까 어렵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음. 근데 딱 주홍 님이 멘트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아 여름을 듣고 이건 어떻게 느껴지는 음악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멘트를 해 주시는데 음. 저는 그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 주시는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 들려주시는 방송 음악에 대한 감상하고 멘트를 어떻게 떠올리셔 가지고 또 대본을 쓰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음악이나 예술 작품을 인제 보고 들으면서 그 심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들을 일단, 그러니까 음음음. 저의 감정들이죠. 저의 감정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편인데, 사실 아까 검열 말씀하셨는데 저도 검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이진 또 않아야 하는 게 또 방송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서. 음. 그래서 공통 주제를 좀 많이 연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뭐 자연 풍경이라든지 그 뭐 계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지금 예를 들면 그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인데, 그 쇼팽 녹턴 9-2라고 하는데, 아마 들어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한 곡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로맨틱함을 느끼고, 근데 저는 또 이 곡에서 로맨틱함을 못 느끼거든요. 음. 좀 약간 음. 오글거리는 곡이에요 사실. 그럼 주홍 님께서는 그 곡을 듣고 어떤 네. 느낌을 근데 또 어떤 분은 SNS에서 본 글인데, 조성진 연주를 듣고 '내가 친 건 녹턴이 아니라 녹즙이었다.' 음. 어. 네. 이렇게 이제 재미나게 또. 네네네. 이렇게 쉽게 풀어보면 쪼끔. 네. 그렇구나. 네. 심상이 떠오를 때 그걸 글로 좀 옮겨 보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실제로 그러세요? 네. 네. 음. 그래서 개인적이지만 좀 수필을 써 보고도 있고, 오. 어떻게 보면 음악을 듣고 글을 쓰는 게 보현심 님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기가 써지기도 음. 하고. 음악을 듣고서. 네. 그리고 뭐 그렇구나. 사건이나 아니면 그 약간 시사 이슈 뭐 이런 것도 정리해 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요리 전문가 분들이나 이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느낌을 표현을 해내야 되잖아요. 본인만 그렇죠. 듣고 뭐 그렇죠. 만족하면 상관없지만 시민 그렇죠. 제작자분들 같이 그걸 말로 전달을 해야 되는 분들은 글로 많이 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신대. 왜냐면 어쨌든 말을 통해서 청취자한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훈련 과정이 정말 고되기도 하지만 말로 탄생해서 청취자한테 전달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어휘를 생각해 내지?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대단한 분들 같아, 시민 제작자분들은. 네네. 그쵸? 저도 주홍 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클래식을 들으니까 쪼끔
그런 심상이 나도 느껴지나? 느껴지는 것 같아. 약간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네. 친숙하게 만났던 것 같거든요, 클래식을. 음.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어서 한밤의 음악제 격주로 방송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2 음. 주마다 한 번씩 방송되고 있는데 네. 뭐 청취자분들에 따라서는 1 주마다 한 번씩 해라. 근데 제작자 입장에서는 '아 힘들다. 2 그렇죠. 주에 한 번도 네. 힘들다. 그렇죠. 1 달에 한 번 하고 싶다.' 뭐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실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2 주마다 프로그램 제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네. 쉽지 않습니다. 음. 맞아. 정말 공감해요. 네. 처음 방송 교육을 받고 정규 편성할 땐 제가 좀 시간이 많았어요. 음. 그래서 "일 주에 한 번 편성하는 게 어떻냐." 네 이런 의견도 받았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처음이고 또 부담도 돼서 "2 주에 맞아. 한 번 하겠다."라고 해서 2 주에 한 번으로 시작했는데 최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 드렸었나요? 공부를 이제 시작하면서 압박이 조금 생겼어요. 새로운 공부를 시간적인 시작하셨다고? 네. 그래서 좀 압박이 생겼다가 다행히 근데 지금 1 년, 2년 이제 돼 가는데 2년 정도 이제 방송하니까 루틴이 됐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 뭐랄까 제작에 대한 약간 자유로움이 있어서 음. 2주 정도는 지금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충분히 좀 시간 단축이 됐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두 분 다 이제는 제작을 좀 오랜 기간 하셨다 네. 보니까 쪼끔 익숙해지셔 가지고 빨라진 것도 쪼끔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쵸. 네. 그쵸. 그리고 최근에는 또 1 달에 한 번? 네. 한 '한 분은 달에 한 번도 버겁다.' 한 분은 익숙해지지 보현님. 않았다. 한 분은 음. 익숙해졌다. 또 저만의 그 주제 잡기를 최근에 좀 고정해 놨는데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은데 뭐 그날 그러니까 대본을 딱 쓰기 시작할 때 문득 떠오르는 이렇게 팝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사건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이슈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큰 줄기로 잡고 그냥 막 음. 써 내려가거든요. 뭔가 영감이 탁 떠오르면 그걸 큰 네. 주제로 놓고 그냥 줄기를 빡 펼쳐 네네네네. 나가는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본 그렇구나.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줄었고 음. 아까 얘기했던 그 부담 그러니까 방송 제작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클래식을 가장 즐겁게 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음. 언제인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혹시 노담의 칸타빌레라고 아시나요? 네. 알죠. 일본 네. 코믹 드라마인데 이제 그 클래식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맞아.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걸 음대생들. 재밌게 보면서 가장 클래식을 많이 접해 본 시기였던 것 같아. 뭐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 맞아요. 번이랄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이 그러니까 보면 또 어렵지만 이걸 좀 쉽게 좀 이렇게 접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그 주호님 같은 분들이 많이 방송에서 좀 해 주시면 뭐 많은 분들이 좀 클래식 어렵지 않고 친숙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갑자기 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음음. 그러면 저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 두 분은 이제 제작 주기가 이제 사실 금방 다가오잖아요. 되게 그 방송해야 되는 날짜가. 네. 그러면 서브로 혹시 뭐 예비 만화가들이 웹툰 만화가들이 이 예비 원고 서브 원고를 갖고 있는 것처럼 뭔가 여분의 그런 회차 같은 거 미리 녹음해서 좀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저도 아니에요. 음. 아니 그렇구나. 1 회차 원고 쓰는 것도 너무 버겁다기보다는 쪼끔 음.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은. 사실 저도 아니에요. 음. 저도 그때그때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는요. 그래도 저는 좀 이제 출연자분들 매회 새로운 시민분들 섭외해서 녹음을 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 출연 또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섭외될 때 좀 이렇게 많은 편수를 좀 이렇게 해 두려고 하는 편이죠. 미리 세이브 원고처럼? 네네. 그렇구나. 음음. 저희 중에 부럽네요. 제일 베테랑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 혹시 더 나누고 싶은 희로애락 사연이 또 있으신가요, 혹시? 또 두 분이 얼음이 되셨는데요. 음. 네. 그러면 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은 것으로 알고 네.
신청곡 듣고 돌아오면 또 하실 말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한번 신청곡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창밖엔 또 비가 와. 이럴 땐 꼭 네가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아. 내 방에 이 침묵과 쓸쓸한 내 심장 소리가 미칠 것만 같아. So I turn on my radio. 낯선 목소리가 들려오고. And on the radio 슬픈 그 사연이 너무 내 얘기 같아서.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smile. 마음이 울적한 밤에 나 대신 웃어줄, 글을 읽게 해줄 노래.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cry. 가슴이 답답한 밤에 나 대신 울어줄, 글을 읽게 해줄 노래. 치열했던 나를 위로하는 너도마저 잠든 이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려는 패밀리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임에도 외로움을 파묻혀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때야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됐네. 그래 난 누군가에겐 복, 누군가에게는 역,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탕순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버텨낼게. 가끔 기대어 쉬어가기를. So I turn on my radio. 낯선 목소리가 들려오고. And on the radio 슬픈 그 사연이 너무 내 얘기 같아서.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smile. 마음이 울적한 밤에 나 대신 웃어줄, 글을 읽게 해줄 노래.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cry. 가슴이 답답한 밤에 나 대신 울어줄, 글을 읽게 해줄 노래. 창밖엔 또 비가 와. 이럴 땐 꼭 네가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아. 난 어쩔 수 없나 봐.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입니다. 어떤 분의 신청곡인지 곡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네. 이 신청곡은 제가 신청한 곡인데요. 이소라의 신청곡은 보현심의 마음 그늘타와 가장 닮아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가사 중에 함께 할게 그대의 탄생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부디 내게 가끔 기대어 쉬어가기를 이 부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노랫말처럼 누군가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제 방송이 아주 작지만 마음의 여백이 되어 쉴 곳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방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평소 제가 끄적였던 일기장의 문장들과 고심해서 고른 음악들이 전파를 타고 청취자의 마음의 방 안으로 스며들어 '나만의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공감해 드리고 싶은 작은 소망으로 이 노래를 담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그 보현님 방송을 들으면은 노래를 선곡하시고 나서 가사를 읽어주시는데 그 가사하고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걸 네. 항상 되게 생각하시는구나를 느꼈는데 이번 선곡에서도 또 음. 그거를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민 제작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희로애락에서는 시민 제작자 주홍님, 보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두 분 끝으로 오늘 방송 참여 소감과 앞으로의 방송 계획도 이야기 부탁드려요. DJ석을 제가 잠시 저 혼자만 하다가 이렇게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떨림마저도 되게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좋은 시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제 마음 그늘터를 하면서 화려하게 꾸며지고 뭐 겉으로 좋은 방송보다는 저의 잉크 냄새가 저의 볼펜의 냄새가 묻어나는 솔직한 문장들로 꾸며 나가고 싶고요. 그리고 잔잔하게 여운이 있는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저희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제작 뒷이야기들과 과정을 같은 제작자들과 함께 수다를 통해 나눌 수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제작하면서 좀 무언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또 방송 제작하다 보면 컨셉이 약간 흐트러지기도 하고 계획대로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더 생각이 더 많이 나네요. 앞으로는 좀 더 좀 정비를 하려고 해요. 정비해서 더 나은 방송으로 또 청취자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신 전주 공동체 라디오 시민 제작자 주홍님, 보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 가지고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밤의 음악제는 목요일 오후 8시,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방송도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공식 마무리 멘트 또 해야겠죠? 그래야죠잉?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방송국이니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연락,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은님, 방송국 위치가 어디죠?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요. 전주역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떡진구 백제대로 825 4층에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에서 들을 수 있고요. 유튜브와 앱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오늘도 재밌는 하루 보내세요.